네, 캡스톤 디자인. 이번, 지금 제가 이거 찍는 날이, 토요일인데요. 한 조 빼고는 다 이제 진행상 업로드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빠진 조가 송유석, 심준길 15학번 조만 빼고 다 이제 업로드를 해 주셨습니다. 이 근황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들은 제가 계속 이제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영상 작업을 하고, 그리고 뭐 대략적으로 그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코멘트를 일단 보지 않았지만 뭐 저희 이제 감으로 때려 맞춰서 일단은 코멘트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5학번 조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5학번 친환경 보일러 비교. 지금 이 조도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 참 주제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 내용은 뭐 어떻게 보면은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쉬운 주제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 더 어렵거든요. 왜냐면 남이 다 해놓은 거고 본인들이 새로운 뭔가를 하기가 사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선 일단은 제 생각인데 이거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친환경 보일러의 정의, 여기 앞에는 정확한 또는 구체적인 정의, 적용된 기술. 여기에는 뭐 일반적인 콘덴싱 기술 말고는 뭐 실제로 별로 나온 게 없죠. 또는 심지어 설명했지. 여기에 대한 기술에 대한 여러분들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구체적인 정의를 해야만 이제 요 기술이 들어가겠죠. 여러분이 정의하는 이 논문에서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친환경 보일러가 과연 어디까지가 친환경 보일러인가? 그냥 콘덴싱 보일러까지가 친환경 보일러인가? 아니면은 뭐 태양열 보일러까지가 친환경 보일러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선을 명확히 그어야 되고요. 이 논문에서 정의하는 친환경 보일러는 콘덴싱 보일러까지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콘덴싱 보일러만 설명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친환경 보일러는 태양열 보일러까지다. 또는 뭐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뭐 히트펌을 돌리겠다 했을 때 거기에 정확히 여러분이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기술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연 얼마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술적인 설명이 들어가 주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환경 개선 효과 얼마인가, 요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뭐 계산이든 아니면 통계조사든 정확한 자료 수집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여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 친환경 20만원 지원책,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적용했을 때 실제로 여기 제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자료 수집, 실제로 우리나라 전 국민들한테 다 20만원씩 주는 건지 아니면은 예산이 얼마만큼 잡혀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총 예산이 얼마인데 이것은 뭐 선착순 분이다. 또는
저는 이게 정확한 내가 자료조사 한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몰라요. 아니면은 뭐 무제한 예산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예산 배정 뭐 예측 이런 걸 하면은 어떤 제도적으로 이제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친환경 보일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20만 원 받으면 실제로 80만 원밖에 이제 지출하지 않으니까 이런 제도들을 설명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성 분석이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 매년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이 계산,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얼마만큼 보조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이게 정확히 끝나고 나면 이제 경제성 분석이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을 겁니다. 뭐 투자비 회수 기간,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환경 개선. 이거는 요즘에 뭐 관심들이 많은 미세먼지 절감 효과.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제도를 따라와서 친환경 보호를 어떻게 바꾸게 되면은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얼마만큼 있겠다. 이 고등어를 덜 굽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 이런 게 딱 나와주면은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6번 결론. 그래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잘하면 경제성과 환경 동시에 잡을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든지 아니면은 아직은 또는 보조금이 부족하니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업체들이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해 보인다. 성능을 몇 퍼센트만큼 더 올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했으면 하는 게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여러분들이 더 젊고 더 유능하기 때문에 나보다 이미 머리가 굳고 타성에 젖은 나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좋기 때문에 내가 뭐 이대로 해라 마라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떨까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조 그 다음 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 이제 투가이즈인데요. 투가이즈 이시원 권택존 주인데 이 조는 제목이 기밀에 따른 PMV 근데 여기는 우선은 일단은 2조 같은 경우는 실험에 대한 계획을 본인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고요. 일단은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실험 논문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분들이 뭐 목적을 제대로 세우든 목적을 제대로 세우지 않든 어쨌든 우리가 실험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 자체가 이제 결론이 되거든요. 실험 논문의 경우에는 일단 실험 결과가 나오면 그 자체로 논문이 됩니다. 정말 이 실험의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대신 여기 단 실험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됨. 예. 여기에는 변인 통제를 제대로 해야 할 것 또는 검측 장비의 신뢰도 검증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험은 여러분들은 뭐 하는 대로 진행하시고요. 근데 여기 지금 사실 이조 같은 경우도 그 PMV 측정의 지금 문제점인데 지금 이 다른 조들도 이제 이 PMV로 측정한다라고 하는 조들이 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실제로 거기서 내 쾌적성을 내가 그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듣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뭐 이럴 때 오히려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이제 발상을 좀 전환해 보면은 필요해 보임 발상을 전환해 보이면은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라 해가지고 개인별 1.5m 이상 간격을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을 띄어서 배치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교실의 실제 교실의 실수용 인원보다 한 30%가 안 될 거예요. 한 30에서 20% 정도밖에 수용 안 되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머릿속의 생각인데 여러분들 실제로 계산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적은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충분히 그 개인 간격을 띄워 놓고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강의가 필요할 경우 이럴 때는 뭐 나한테 요청을 하든지 그러면은 1시간 뭐 특강을 해주십시오 하면 내가 가서 여러분들이 1.5m씩 띄워놓고 배치를 했을 때 내가 가서 수업해주고 뭐 꼭 캡스톤이 아니더라도 뭐 일반적인 뭐 다른 내용이라든지 어떤 강의를 1시간 했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쾌적성을 조사하면은 오히려 요즘 같은 그 시대에 좀 더 필요한 그런 논문이 또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없다고 이거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나라는 아직 언제까지 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배치했을 때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하면은 오히려 더 훌륭한 연구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어쨌든 해보시고요. 뭐 굳이 이게 안 된다 이러면은 PMV 측정은 힘들겠죠. 그냥 단순히 계측 장비로만 측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실험하기로 하신 분들은 조금은 연구 개요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을 조금 줄이고요. 여러분들이 실험을 어떻게 잘 할지 여기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해서 실험 계획을 어떻게 잘 짜는가 여기에 대해 고민을 좀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조는 그 다음 조입니다. 그 다음 조는 이제 음압병실에 관해 이제 하기로 한 졸업하죠. 병실. 그리고 주제는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하면서 조금씩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제목이나 주제가 꼭 지금 명확하게 픽스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연구하다 보면은 이거 하다가 말 그대로 방금처럼 개인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PMV가 더 올라가더라, 아니면 더 내려가더라,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 아니면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더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논문의 주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기밀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PMV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은 명확히 주제를 선택해서 그 골을 향해 가라 이런 걸 또 중요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건 역시 또 그 나름대로 충분히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떤 러프한 골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더 좋은 어떤 목적이나 아니면은 그 동기 요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한테 뭐 그 강요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제 바꾸지 마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힘들겠죠. 결과를 낼 수가 없으니까. 자, 졸업화제 음악병실 관련입니다. 사실 이조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 어쨌든 좀 운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반에 좀 좀 목적을 좀 잘 잡아가지고 꽤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2조의 논문 한번 보면은, 일단은, 그, 서식을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 조들이 있던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논문 써야 되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뼈대를 짜놓고 하나하나씩 조금씩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2조는 참 그걸 잘 했고, 여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음압병실의 원리 나와 있죠. 요 앞에는 이제 원래 논문 쓰면은 요 앞에 서론이 들어가야 되겠죠. 뭐 코로나 사태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음압병실이 필요해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이런 걸 하려고 한다 하는 거 여기 한 문단 집어넣으면 그게 서론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본론 쭉 들어가는 거죠. 음압병실의 원리 나와 있죠. 음압병실의 원리는 탈의실을 기준으로 병실까지 점차적으로 기압을 낮추고 유지하는 곳을 우리는 음압병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기압을 낮춰 놓게 되면은 병실에 있는 세균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그렇게 해서 탈의실은 0파스칼, 음압실 복도는 마이너스 2.5파스칼, 병실 전실은 마이너스 5파스칼, 음압병실은 마이너스 7.5파스칼, 화장실은 마이너스 10파스칼로 이제 유지되는 것을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그 음압병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압병실 공간, 이제 보면은 이제 복도가 있고요. 전실이 필요합니다. 전실, 그 다음에 음압병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실 역시, 여기, 그 복도보다는 압이 낮아야 되고요. 그리고 음압병실은 전실보다 더 낮아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바닥, 천장 등에서는 누기가 없도록 밀폐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압병실의 국내 현황. 우리나라 전국 29개 병원에 198개 병상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배들을 만들려면 약 50억 원이 소모된다고 하네요. 금액이 많이 큽니다. 자, 그리고 음압병실의 기준해서 음압병상은 약 1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되고요. 한 15제곱미터면은 한 4평 정도 되겠죠. 그렇고 전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음압격리병실은 1인실로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높이는 2.4m. 그 다음에 유효폭은 1.5m. 그 다음에 밀폐 처리해야 된다. 모든 창문은 기밀성을 확보해야 된다. 기밀 시공, 기밀 구조의 조명기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운영 기준은 전실과 비음압 구역 간의 음압차를 약 마이너스 2.5파스칼 이상 유지할 것.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1시간에 6회 이상 환기할 것.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해서 소음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는 것을 권장한다. 뭐 우리가 음압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시끄러워 버리면은 환자가 시끄러우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낫지 않겠죠.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음압병실의 유지 한계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음압병실의 필수 조건은 전실과
음압 두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 만드는데 약 2억 5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요게 띄어쓰기 뭔가 잘못했네. 자, 그렇다. 그 다음에 음압병실은 항상 부족하다. 그렇겠죠.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음압병실은 평상시에는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이렇게 비싼 음압병실을 가동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근데 감염병이 유행하면 대규모의 음압병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음압병실만을 확보해 두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 반해서 감염병이 돌면은 음압병실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 임시적인 음압병실을 어떻게 확보할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조는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압병실 만족 공간 조사 및 구축, 음압병실에 필요한 장비는 음압기와 침기 방지 장비 필요하죠. 기밀 계속 유지 강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필터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음압병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곳, 음압병실 구축 장비를 활용해서 음압병상 49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30분 만에 일반 병실을 감염원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음압병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면은 10분의 1보다 더 낮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일반 병실을 위급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해서 이제 음압병실로 바꾸는 어떤 그런 기술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일반 병실이 부족하다.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의 문제가 일반 병실을 이렇게 격리병동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진짜 아픈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뭐 암이나 다른 병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실을 음압병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는 이제 요 다음 부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요런 부분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하면 되겠죠. 기숙사, 구내식당, 학교, 그 다음에 뭐 체육관, 어떤 이런 곳, 아니면 일본처럼 뭐 박스로 만든다든지, 어떤 이렇게 했을 때 이 시설 역시 음압병실로 나중에 음압 장비만 들어가면은 음압병실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이러면은 굳이 아픈 사람 다녀야 되는 병원을 우리가 음압병동으로 바꿀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요런 거를 앞으로 더 추가를 하면은 이 조는 그러면 논문이 끝입니다. 그럼 논문이 끝이에요. 일단은 자료조사를 충분히 했고, 그 다음에 기숙사나 이런 다른 부분에 기밀 성능이 충분히 확보된다. 이런 것들을 실험이나 여기는 실험이나 통계 자료 선행 연구조사 충분히 해서 다른 용도의 공간을 음압 병동으로 가능성을 미리 연구해 본다면 충분히 쓸모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기밀 성능을 직접 측정해 보는 것이 최선일 것이고, 아니라면 선행 연구조사를 통해서 평균적인 실별 기밀 성능을 조사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학교 같은 어떤 학교의 어떤 교실 아니면 뭐 체육관 이런 부분에
어떤 기밀 성능을 여러분들 측정해보면 이제 제일 좋고요. 만약 그게 너무 어렵다. 우리가 지금 딴 거 하기도 바쁜데, 실험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했을 때는, 우리가 논문 조사해보니까, 용도별로, 어떤 A 용도로 쓰는 실은 기밀 성능이 뭐 보편적으로 얼마더라. 아니면 B 용도는 얼마더라. 아니면은, 뭐, 창 면적비가, 여기 보면, 창 면적비가, 기밀도. 또는, 건물 내구 연한, 다른 기밀도.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통계치로 표를 몇 개 딱 넣으면 그냥 끝이겠죠. 건물이 지금 20년 된 건물은 기밀도가 얼마 이상 떨어지니까 이 건물을 쓰면 안 된다. 아니면 지은 지 10년 이내의 건물들은 평균적으로 기밀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충분히 쓸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나오면 되겠죠. 어쨌든 뭐 코멘트를 듣고 가서 뭐 그래도 괜찮게 정신을 좀 차리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조는 졸업할 수 있겠죠. 졸업할 수 있겠죠. 졸업할 수 있겠죠. 네. 뱀스 기간. 뱀스 기반 조명 제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조 같은 경우는 연구 목표, 뱀스 주요 구성 요소와 기능, 기존 기반 조명 제어 시스템의 특징 구성, 에너지 효율 정도, 실태 조사를 통한 에너지 효과 분석, 예상 기대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차를 짰다. 이번 주에 한 것이 목차 짝이다. 한 게 너무 없다. 참 좋지만 개요는 잘 만들었지만 내용이 부족하다 라는 게 총평이고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내용만 여러분들이 개요대로 잘 가면 이대로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뱀스 적용 실태조사 이거 자료를 많이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들. 통계를 가지고 논문을 쓸 경우에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됩니다. 실험을 가지고 논문을 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요거를 꼭 명심하고 자료 수집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뭐 수집한 자료를 조금 정리해서 좀 가져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 자, 그 다음 주 둘, 셋, 넷. 다음 주는 아싸조. 아싸조 같은 경우는 창의 유무에 따른 한기량 차이인데 이조 같은 경우는 어제 저하고 연락을 했던 것 같은데 필요한 기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주제가 정확히 정리가 안 됐어요. 이조는. 그래서 이조는 아직 코멘트를 달아줄 것이 없다. 아니면은 차라리 뭐 논문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위에 나와있던 향면적비에 따른 침기량. 그리고 우리 학교의 건물들이 새로 지은 건물이나 리모델링 이런 거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학교에 지금 우리 그 건물 이름이 뭐였죠? 그 회차로 돌면 바로 나오는 그 건물이 실내 리모델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실내 리모델링 했다면은 거기에 층비량 측정 한번 해서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 창호나 아니면은 실내 벽체 이제 공사를 했을 때 침기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침기량, 환기량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는 곧 죽어도 이걸 가겠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우회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이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대 건물에 다양하게 생긴 실들이 몇 개 있죠. 교수님 방들 경우도 좀 다르고, 그래서 혹시나 좀 익스큐즈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환기량 측정을 그 기밀도 테스트를 해서 침기량을 한번 측정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창호를 통한 침기량, 침기가 환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게 사실 공격받을 수 있는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은 주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발상의 전환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기밀도 측정을 하겠다 하면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기 바랍니다. 싸죠. 그 다음에 캡 하이라이트죠. 자, 하이라이트조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이 많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실 어떤 열 환경적인 어떤 변화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인체 발열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쾌적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아까 무슨 조였죠? 아까 투가이즈조처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어떤 이런 내용을 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자연 채광 조명 같은 경우는 사람이 뭐 많이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는 활용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쾌적성에 대한 어떤 측정 또는 설문조사를 하려면 사람들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필요한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을 많이 섭외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기도 힘들고, 정 안 된다면은 평면도를 펼쳐 놓고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이게 그냥 단순히 내 생각입니다. 그렇게 참고만 하세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실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대 강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벽이고 여기가 이렇게 벽이고 여기가 벽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고, 보통 이제 교수님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창이죠. 여기 바뀌고 창문입니다. 창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요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E, F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눠 가지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게 사실 제일 맞겠죠. 그 충분히 많은 통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쾌적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다. 우리가 지금 논문 쓸 때까지 이놈의 코로나가 끝이 안 난다.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그때까지 계속 하라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안 쓰고는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 일사량계를 여기 구획마다 두고 실제로 이제 획득되는 그 일사량이 얼마나 다른지 이런 부분을 좀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거는 참고를 하십시오. 정 안 되면은 정사령관이 힘들다면은 평면도 펼쳐놓고 구획을 나눈 다음 일사량, 이쪽 시간 등을 측정해서 그걸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우리가 619호 거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북쪽이고요. 여기 남쪽이죠. 남쪽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위에 따라서도 또 다를 거예요. 방위에 따라서 창이 가까운 쪽에는 뭐 시간대에 따라서 이제 일조 시간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을 조금 조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남향 건물의 경우 창측 좌석 대비 복도측 좌석에서는 몇 퍼센트의 일사량 일사량이라고 할게요. 일사량 부족이 측정되었다. 따라서 복도 측에 조명에너지 보충이 필요하다. 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워딩을 하려면 창측에는 몇 퍼센트의 조명에너지가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뭐 북쪽일 경우에는 또 다를 거고 동쪽일 경우에는 또 다를 거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뭐 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건투를 빕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제가 더 믿고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나왔네. 끝난 거야죠. 끝난 거야죠.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자, 이런데 일단은 저렇게 이렇게 많은 자료를 조사했다고 하니까 뭐 이건 참 대단하고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없다. 내용을 조금 수집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집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은 무엇이 다르고 우리가 무엇을 보강해야 되는지, 무엇을 완화해야지. 예.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내용을 뭐 중국에는 기준이 얼마고 미국에는 기준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나올 거예요. 일단 요걸 좀 해보고 하는 걸 합시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이만큼 조사했다고 하는 거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방향 설정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가범조. 네, 전가범조. 지금 우리 설동민 학생이 지금 마지막에 합류한 조죠. 어쨌든 이 조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갑자기 조원 한 명이 더 늘어가지고 생길 만한 효과이 좀 불이익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그걸 해서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론이 잘 나와야 되겠죠. 예. 일단은 뭐 아이디어는 좋은데요. 원룸 공간을 축소시킨 스케일 고려 중이라는 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이제 무차원수의 레이놀즈 넘버가 있죠. 레이놀즈 넘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놀즈 넘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단순히 이게 충류 난류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실 레이놀즈 넘버는 어떤 무차원수라고 해서 어떤 스케일이 달라질 때에도 이게 적용되는 어떤 유체의 특성을 이제 보여주는 이 무차원수거든요. 이게 무차원수가 왜 하냐 하면 이제 이런 실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원룸이 이만한데
실제 원룸이 이만하죠. 실제 원룸이 이만하고 벽 두께 이만합니다. 벽 두께 이만해요. 벽 두께가 한 이만 정도 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이 내가 미니어처 만들어야지 이래가지고 요만큼 만들어요. 요만큼 만들어가지고 벽 두께 요만큼 똑같은 스케일로 요만큼 요렇게 해가지고 딱 실험했을 때 여러분들이 딱 실험했을 때 이 실험 결과하고 이 실험 결과가 같을까 생각하면은 그거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면은 무차원적인 상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차원의 상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원룸 미니어처를 만들어가지고 원룸 벽 두께가 200T인데 이게 막 100분의 1로 줄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벽 두께는 2cm로 해서 실험해야지 이러면은 결과가 안 나올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2cm밖에 아마 안 된다. 그러면은 소음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 어차피 소음이라는 거는 이 200mm 이 큰 집에 200mm냐 작은 집에 200mm나 소음의 결과는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이 미리 조사해보고 실험해야 됩니다. 미리 조사해보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나는 소음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딱 봐도 미리 소음 측정 실험 선행 연구 예, 조사해보고 하십시오. 미리 소음 측정 실험 선행 연구 결과를 조사해보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꼭 그냥 단순히 이거 이 원룸을 내가 100분의 1로 이 스케일로 줄여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이러면은 안 맞을 확률이 높아요. 나중에 이제 소음 전문가가 봤을 때 욕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성과 검조. 네. 네, 실험과 관련된 선행 연구 결과를 꼭 조사해보고 여러분들이 그거 좀 따라서 가십시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충분히 검증됐을 테니까. 자, 마지막 조입니다. 사파 서블조. 고시원 소방 관련된 문제죠. 여기 보면은 보고서 써야 되는 양식 없습니다. 그냥 논문 양식대로 우리가 아까 나왔던 뭐였죠? 음압병실조처럼 여러분들이 논문 쓴다 생각하고 쭉 그냥 쭉 이렇게 써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결론에 가서는 서론 놓고 결론 넣으면 논문 끝이죠.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조 역시 마찬가지로 실태 파악을 해서 그 결과를 좀 가지고 와야 내가 나도 코멘트를 해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송한영조 싹파서블조 이유지 마찬가지로 통계조사 정리 후 분석 올 것. 이걸 해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 방향으로 이걸 가면 좋을지 이게 우리가 직진하면 좋을지 좌회전하면 좋을지 우회전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해와야 내가 여러분 요거를 좀 어떻게 해보면 좋겠다. 저걸 어떻게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때까지 한 거 제가 리뷰를 했고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간에 한 거 정리해가지고 내 코멘트를 참고해도 좋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우리는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존중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진행사항 또 정리해서 또 올려주면은 내가 또 그거 보고 코멘트 달아주고 이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